자, 오늘 연세대 면접형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연세대 면접형의 경우는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죠. 내신이 40%가 들어가고 비교과가 60%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오늘 이 내신에 대한 분포는 과연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격한 아이들, 그래서 저희가 연세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과 연세대 영어 영문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그 수강 과목과 그 다음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갖다 오늘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작년에 나왔던 분석했던 자료입니다. 먼저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격자들의 교과 성적 분포를 살펴보면 합격자의 많은 수가 1.5등급을 넘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성적의 중요도가 큰 편임. 하지만 1.5와 2.5등급 사이의 합격자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전에 비해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도의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있거나 면접 능력이 우수하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2020 대입에서는 1단계 교과 반영 비율이 50%에서 40%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음. 여기서 보시면 뭐였죠? 이게 2019년도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50%였고 비교과가 50%였거든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1.5등급 미만이었지만 1.5등급과 2.5등급 사이에 학생들이 꽤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다고 분석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작년에 그럼 50대, 51대도 2.5등급까지 됐다고 한다면 교과 성적이 40% 낮아지고 비교과 활동이 60%도 높아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신이 3등급 초반까지도 가능하지 않으니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희가 지도를 했고 그 학생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자세히 좀 안내를 갖다 해드릴까 합니다. 이걸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내신에 대한 편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충분히 비교과 활동에 우수함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신을 갖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일 겁니다. 자, 우선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금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갖다 좀 살펴보면 정시 모집 인원이 30% 맞춰야 되기 때문에 1284명으로 13% 증가했죠. 그러면서 뭐가 줄어들었죠? 논술 전형 모집 인원 607명에서 384명으로 줄었고요. 특기자 전형이 엄락인재, 과학인재가 폐지됐고 특기자의 국제인재 모집 인원이 228명에서 125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의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면서 지원 자격이 개편이 됐죠. 그래서 고교 다양성 확대를 위해 모집 인원을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증가해서 260명에서 523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작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올해는 반드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지원 자격이 개편이 됐죠. 그래서 학교별 3학년 재학생 수의 3%로 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로 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 활동 우수형을 보면 활동 우수형 전형도 635명에서 올해는 768명으로 증가했죠. 국제형 전형도 116명에서 29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기자가 대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에 대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를 본다고 한다면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과 논술 전형이 균형 있게 선발을 하는 게 학과마다 균형 있게 선발한다는 내용을 갖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활동 우수형은 어떤 학생들이 늦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은 면접형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히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에서 재학생 수의 3%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차 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교과를 갖고 지원을 해보셔도 내신 등급이 낮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갖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면접형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반영 과목 A 같은 경우는 70점인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주요 과목이 이제 반영 과목 A로 7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영 과목 A 이외의 과목이 이제 얼마 30점을 반영되죠. 그래서 석차 등급 9등급인 경우에 하나에 최대 5점까지 간점을 하고 두 가지를 반영을 하죠. 하나는 평균 등급과 그 다음에 재점수를 갖다 반영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가 올려놓은 그 석자 배분율 적용하는 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분석하기에 앞서 갖고 보시면
학년별 반영 비율이 1학년 때 20%, 2학년 거 40%, 3학년 게 40%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1.4등급이 나인 학생이 40점 만점에 38.7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77등급인 학생이 37.64가 나왔습니다. 2.5등급인 학생이 36.64가 나왔죠. 작년에는 3%의 지원 자격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3.09등급인 학생이 34.56이었는데 결국 34.56을 성적이 34.56이었던 학생도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 영어 영문과에 합격을 했던 겁니다. 이걸 보신다고 한다면 40점의 내신 편차보다는 뭐가 훨씬 더 크다? 60점인 비교과에 대한 편차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당 추천 인원이 학교당 인원수의 3%로 제한됐기 때문에 3.09등급인 학생이 추천을 받을 가능성은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갖다만 보신다 하더라도 학교당에서 3% 이내만 든다고 한다면 2.5등급 미만이라고 한다면 전혀 불리할 게 없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심지어 3등급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포기를 해서 나에게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추천 대상자가 3등급이라 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이 좋다고 판단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추천 대상자에 대한 선택권을 받으셔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6개 연세대학교,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건국대, 서울여대가 6개 대가 공동 발간한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요소 및 평가 항목을 발간을 했죠.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금년도 2020년도 수시결과 분석할 때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면 다빈치형이 뭐죠? 교과와 비교과 활동의 균형적 성과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형은 뭐죠? 탐구활동의 성과입니다. 연대 면접형과 연대 활동우수형을 갖다 대비해서 보실 수 있죠. 연대 면접형이 중앙대학교의 뭐하고 같죠? 다빈치형과 같죠. 교과와 비교과 활동 균형적 성과를 보니까 그 다음 연대 활동우수형이 중앙대 탐구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금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다빈치형은 교과와 비교과를 균형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황색이 1등급, 노란색이 2등급, 연두색이 3등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연계열의 전체를 보면은 연대 다빈치형이 교과와 비교과를 균형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심지어는 5등급까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중앙대인데요. 의대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의대를 말씀했지만 의대를 보면 어떻죠? 의대도 마찬가지 의학부를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합격한 사례가 나타나 있죠. 뭐죠? 다빈치형이면 다빈치형이 연대 면접형하고 똑같죠. 교과와 비교과를 갖다 균형적으로 보는에도 불구하고 4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전기전자공학부도 어떻죠? 1등급이고 2등급이고 3등급이고 4등급이고 5등급까지도 합격한 학생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신다고 한다면요. 이걸 보신다고 한다면 이게 합격자, 지원자가 아니라 합격자입니다. 이걸 보신다고 한다면 역시 연대하고 중앙대가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인 평가 항목을 공동으로 발간했고 연세대학교의 면접형과 연세대학교의 활동우수형이 중앙대의 다빈치 인재전형과 중앙대 탐구형 인재전형과 거의 유사하다고 봤었을 때 여기서 보신다고 하면 다빈치형 전형에 대한 부분이 연대 면접형처럼 교과와 비교과를 균형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1등급, 2등급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중앙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연대 면접형과 중앙대 다빈치형 전형이 같이 유사한 전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자격이 학교에서 3% 안에만 든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내신과 상관이 없이 3등급 미만이라 3등급 초반이라 하더라도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세대 의학과에 저희가 지도해서 합격했던 학생들을 갖다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고3 내신이 1.414에서 아주 높지 않죠. 물론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거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이 40% 반영되는데 1.414였다고 한다면 의대인데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죠. 그런데 이제 과목 이수를 보면 뭘 했죠?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미적 분투.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심화 과목의 전문교과의 고급 수학 원을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2, 화학 2, 물리 2, 지구과학 2를 모두 수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뭘 했죠? K무크에서 유체역학 수강을 했고요.
코세라 강의로 무슨 강의 들었냐면 에볼라 바이러스 디지즈라는 코세라 강의를 들었죠. 주요 활동을 보면 진로 활동에 뭐가 있죠? 혈류역학에 대해 관심을 가져 혈액의 점도와 혈관의 반지름이 혈관 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를 했고요. 또 물리투에서 나비에스토코스 방정식을 이용하여 점탄성이 없는 유체 운동을 탐구했죠. 생명과학을 보면은 분자생물학을 학습 후 관련 보고 작성을 했고 고급 수학 원에서는 복수 행렬에 대한 탐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이렇게 그 세특에 대한 예시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수업에서 센트럴 도그마에 관해 배운 후 RNA의 역전사 기전에 흥미를 가지고 이러한 기전이 가능한 그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해 심화 탐구를 수행함. 이를 위해 NCBI의 영어 논문을 직접 번역해가며 역전사의 원리에 대해 조사함. 또한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바이러스의 생활삼이 생애주기 각 단계에서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게 됨. 이후 코세라 강의 에볼라 바이러스 디지즈를 들으며 바이러스에 대해 학습하고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감염 경로와 원리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이해를 도움. 학습 과정에서 알게 된 가닥이 하나인 sRNA와 가닥이 둘인 dsRNA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함. 또한 mRNA가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여함을 알고 대표적인 mRNA인 mRNA, tRNA, rRNA의 간섭과 상호작용 원리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어떻죠? 이걸 통해서 그때 서울대학교의 교사연수 자료집에서 언급했던 학생부 종합적 평가 방향에서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학문이라도 불굴해진 영어는 포기하지 않고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영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얘는 이 학생 같은 경우 어려운 학문이라도 불굴해진 영어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찾아서 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고 그러면서 충분히 영어적인 능력도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대에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의대에 가면 뭘로 지나죠? 영어 원서 갖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영어적인 실력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영어적인 실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졸업 논문을 영어 논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영어적인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진로와 관련돼서 뭐 생명과학 원투나 고급 생명과학 관련된 부분을 연계해서 학습하고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이렇게 분자생물학을 공부하고 유전학을 공부하고 이런 학습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3.09였는데 합격한 학생을 보겠습니다. 3.09였는데 연대 면접형에 합격한 학생을 보면은요. 과목 이수로는 뭐랬냐? 수월성 창의 심화 교육으로 법과 정치, 과제 연구 수강을 했고요. 공동교육 과정으로 세계문화 지리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크 강의로 코스웨어의 영미문학 비편 이론을 수강을 했고요. 주요 활동으로는 공동교육 과정으로 언어가 특정 지역에 발휘하는 영향력에 대한 탐구 및 발표를 했고요. 동아리는 인간의 불평등 기원론을 읽고 소설에서 그려진 여성상에 대해 고찰하여 과제 연구를 진행했고요. 영어는 영어 소설을 읽고 소설의 시대상을 조사하여 영어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심화 영어 독해는 찰스 디킨스의 작품을 현재의 관점에 재해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죠. 이 친구의 이제 공동교육과정 세계문화지리에 있는 세특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수행평가 조별과제로 아프리카 지역을 맡게 되어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에 대해 알아보고자 검은 그러나 어둡지 않은 아프리카를 읽은 후 특정 지역에서 발휘하는 언어의 영향력에 대해 궁금증이 생김. 그중 프랑스 식민지 동화체제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랑스어가 가지는 양면적 가치에 대해서 논문 사하라 이남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이해를 읽고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을 단순히 프랑스어의 위상과 사용 빈도에 따른 지리적 구분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착, 흑인, 이슬람 문화와 프랑스 서구의 문화가 상호 갈등과 변형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적 기호들을 산출해가는 문화적 공간으로 이해함을 깨달음. 또한 문화적인 차원에서 프랑스는 여전히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한 인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발표함.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인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발표한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어떻죠? 그때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발표한 교육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향에 따르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수업 시간에 생긴 의문점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심화학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탐구를 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평가의 관점이라고 했죠. 잘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수행평가에 생긴 궁금증을, 그죠? 뭐를 갖다 관심이 생겨서 그 도서를 읽고 관련된 논문을 읽으면서 탐구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바로 이런 평가 요소가 바로 3.09였지만 비교과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심화영어 독해를 보겠습니다. 그 수행평가로 테리 이글튼의 How to Read Literature 지문을 발표하며 영미문학 작품과 작가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봄. 이 과정에서 비평의 중요성을 깨닫고 코스웨어 강의 영미문학 비평 이론을 수강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영미문학을 해석해봄. 특히 문학 텍스트를 설명, 분석, 평가하는 다양한 패러다임을 학습하며 현대 문학 이론이 발전한 과정을 정리함. 이를 토대로 찰스 디킨스의 작품들을 현재 관점에 대입해 분석한 보고서, 영문 보고서를 작성하며 문학에 대한 섬세한 통찰력을 보여줌. 이 친구도 뭐였죠?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알아보고자, 이번에 뭘 했죠? 알아보고자 관심이 생겨서 코스웨어 강의를 들었죠. 코스웨어 강의를 들어서 고교와 대학의 연기교육 관점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했냐면 발전한 과정을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찰스 디킨스의 작품을 현대의 관점에서 대입해 분석한 영문 보고서를 작성을 했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창의적 관점이나 이런 창의적 사고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영문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 뭐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라는 걸 나타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제 세특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생 내신 성적은 3.09 등급으로 부족했지만 대학에서 얘기하는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부 종합전의 평가 방향에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심화학습하는 과정,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알아보고자 책을 읽고 무크 강의를 통해서 심화학습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대학생들이 영어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이렇게 영문 보고서를 쓸 수 있을 만큼 영어적인 능력이 돼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영문 보고서를 썼던 부분들을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나 영어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내신이 부족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 요소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신이 학교에서 연세대학교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연세대학교에서 3% 안에 드는 그 추천 대상자가 된다면 내신에 구애받지 마시고 1학년부터 관리한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비교과 활동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원해 보는 것도 연세대 면접형에서 합격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